김성환의 시사야. 마땅히 즐길 거리가 없는 요즘, 심심한 어른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배달하는 시간입니다.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우상 PD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제일 솔직한 방송입니다. 네, 뭐 그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사실은 배철수 음악 캠프 M사 방송이긴 하지만 네네. 되게 좋아하는데, 배철수 아저씨가 오래 하시면서 제가 되게 좋았던 것은 CD 이렇게 예전에 CD 열어서 걸었잖아요. 예. CD를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유 CD가 떨어졌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렇죠. 라디오는 네, 정제된 그 멘트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DJ들이 좀 편안하게 하시니까 좋았던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이크를 건드렸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가끔 가다가 실수로 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들을 때도 사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게. 오히려 또 그게 재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자, 다음 주면 벌써 11월이 됐어요. 그래서 이 코너가 참 다가가고 있어요. 좋은 게, 제가 금요일에 하는데 다음 주면 11월로 넘어가니까 되게 이렇게 뭔가 아이템 하기가 좋더라고요. 10월이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근데 11월에 좀 바뀌는 것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그래서 뭐 코로나 관련돼서 약간씩 아직 그렇죠. 발표가 되진 않았죠. 이제 계획이 나왔어요. 계획이 나왔죠. 이제.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나 뭐 가족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일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는 기대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라고 할까요? 가을 소풍? 이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을 소풍요? 지금 이제 코로나 세대라고 불리는 지금 대학생 소풍은 안 가지만 MT를 MT 가죠. 같은 거에. 네, 고등학생, OT도 중학생, 없고 MT도 없고. 네, 초등학생도 소풍을 2년째 지금 못 갔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저희 때는 뭐 무슨 수학여행도 못 가고. 뭐 무슨 릉도 가고 서울랜드 당연히 가고 뭐 과천 서울대공원 이런 데 갔었는데, 그 소중한 시간들, 추억을 지금 다 뺏긴 셈이 됐네요. 네, 그래서 사실 잃어버린 인연이라고, 뭐 앞으로도 사실은 얼마나 회복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이제 일상을 찾아가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나들이라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출근하다가 아침 라디오를 들었는데 태국을 연결하더라고요. 근데 태국을요? 태국을 연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태국은 이제 격리 없이 들어올 수 있는 46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방콕이나 파타야 여행 갈 수 있긴 있는 거잖아요. 뭐 가는 건 이제 본인의 선택입니다만. 그리고 뭐 사이판 같은 데는 격리하는 비용을 전부 나라에서 내주고, 사이판에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여행 상품도 다시 팔리고 있긴 하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막 지금 당장 뭐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죠. 근데 거기 상황이 뭐 확실히 좋아졌다기보다는, 그렇게 안 하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국가 경제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풀어주는 쪽이 조금 더 강하더라고요. 성격으로 분류를 하자면.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냥 오늘 가을 소풍 얘기를 하는 건요. 뭐 그게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이제는 좀 이제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상도 좀 해보고, 라디오라는 것은 원래 비주얼이 없으니까 얘기 들으면서 서로 지금까지 못 갔던데 어디 가면 좋을까, 이런 얘기도 좀 청취자분들한테 듣고 싶고요. 지금 정혜원님께서요. 가을 소풍 저는 군산 가고 싶어요, 호피디님 하면서 막 유유를 막 쫙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김미숙님께서는 중학생 아들 다음 달에 현장 체험학습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음 달에는 갈 수 있게 되는 모양이에요. 일단은 계획이 아니죠. 아마 쓰는 것 같아요. 계획이 맞아요. 쓰는데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때 맞춰서 할 것 같은데. 아까 보내주신 분이 제 아이템을 미리 어디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럴 리는 없잖아요. 제가 그럴 리가 없죠. 얘기 드린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곳이 제 시점에서는 꽤 오랫동안 힐링 장소였던 군산입니다. 오, 깜짝이야. 정혜원님이 어떻게 하셨죠? 혹시 아시는 분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군산 얘기를. 근데 뭐 군산을 제가 좋아하고요. 오늘 기회를 빌어서 저도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저도 지금 놀랐어요. 사실 제가 이건 미리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고 미리 제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안 봤는데 오늘 굉장히 솔직한 방송인 것 같다. 네.
아니 근데 군산이 어떻게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는지 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전라북도 군산을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보내시는 분은 어떻게 맞추셨는지 본인도 가고 싶으셨나 보죠, 군산에. 근데 네. 군산이 최근에 상당히 각광받는 여행지이기도 했고요, 사실. 그리고 저는 제일 좋은 점은 이제 서울에서 당일치기가 가능하다는 거. 아주 멀지는 않죠. 네, 한 네. 200km 안쪽 정도 되는 네. 것 같아요. 편도로. 그래서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퇴근할 무렵에 돌아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항상 맞춰서 갔는데 좀 그리고 그 서해안 쪽이라서 네. 올 때쯤에 이제 낙조가 시작되는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래서 계절별로도 계속해서 갔고 전 최근 몇 년 동안 제일 많이 간 곳인 것 같아요, 군산이. 아 그래요. 저도 애정했던 도시입니다. 아, 정말로 정말 제가 한 10여 년 전에요. 예. 거기에 유명한 이땡이라고 하는 빵집 있잖아요. 이땡이 있죠. 네. 지금은 뭐 줄 서지 않으면 빵도 사기 힘든 데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고즈넉하고 관광객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시절에 갔을 때도 아 너무 이쁘다. 진짜 이쁘다. 이런 데가 큰 매력이 있어요. 네, 네. 이런 데가 많이 안 알려졌는데 좀 곱게 네. 한꺼번에 관광객 확 몰리지 말고 좀 힘 있는 건물들 막 쓰러져 간다고 많이 불렸던 네. 근대유산들이 있거든요. 네, 그걸 그쵸. 잘 정비해서 사람들이 조용하게 많이 왔다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많은 분들이 찾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네. 굉장히 많이 가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가시는데 네. 저도 사실 전주가 예전에 저한테 좀 그랬었어요. 전주 한옥마을 처음에. 저도 그랬었어요. 처음에 너무 좋아서 가서 걸으면서 와 이런 곳은 정말 유지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10년 뒤에 다시 가봤더니 관광지로 이제 완전히 탈바꿈을 완전히 해서 지금도 뭐 바뀌었어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만 예. 제가 처음에 느꼈던 그런 것이 좀 없어진 게 있는데 군산은 그래도 제가 작년까지는 갔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곳들은 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1802님께서요. 안녕하세요. 군산엔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호수가 3군데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연애 시절 음파 호수에서 데이트 바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오늘 뭔가 통하시는 것 같은데요. 음파호수공원 제가 좀 뒤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군산에서 가장 조용한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파호수공원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눴지만 군산의 그런 매력이라는 게 좀 고즈넉함, 네. 좀 고전적인 느낌. 그리고 사실은 맞아요. 뭐 도시계획을 사실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했던 높은 도시이기 건물이 때문에. 거의 없고요. 예, 맞아요. 시내에 가봐도 대부분 2층, 3층 정도로 돼 있고 뭐 인구도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은 거리에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비교적 재개발을 좀 개발 같은 걸 좀 덜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군산 가면 군산 시간 여행길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여행길요. 그러니까 뭐 헬로 모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1번 가고 또 2번 가고 3번 가고 이런 식으로 길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네네. 1번 가면 뭐 일본식 가고 뭐 갔다 오면 뭐 그다음에 항구에 한번 가고 뭐 네. 철길에 한번 가고 예. 이런 식의 그런 게 있는데 그 길을 돌아보시는 것도 아주 좋지만 오늘 뭐 제가 정해진 시간 안에 그 길이나 뭐 유명한 관광지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음파호수공원인데 군산 시내에서 약간 치우친 군산대학교 있는 쪽에 있어요. 네네. 음파호수공원이. 근데 바닷가에서는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는 데 그렇죠. 있죠. 근데 예. 부지가 70만 평이 넘더라고요. 굉장히 큰 호수공원이에요. 네. 차로 돌아도 시간이 걸릴 정도로. 음. 근데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특히 야경이 아름답고 물빛다리라는 다리가 이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데 네. 저는 겨울에 즐겨 찾는 곳인데 겨울에는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오니까 네. 저는 이번 겨울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갈 생각인데요. 호수 전체가 다 얼어요. 얼어서 큰 호수에 정말 눈과 얼음으로 덮인 이거 뭐 말로 설명한다는 게 참 어려운데 네. 경치가 너무 좋고 물빛다리 위에 올라서 이렇게 보면 딱 중간에 갈라서 양쪽으로 다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얼어붙은 호수에 저를 비춰보는 경험을 저는 별로 크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밑을 바라보면 뭔가 이렇게 치유되는 느낌이 있어서 아, 그럼요. 예. 굉장히 좋아하고요. 예. 음파호수공원 자체가 뭐 군산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그 편안한 쉼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라디오 켜고 조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예. 그리고 워낙 넓고 크고 우리가 뭐 이렇게 뭔가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요. 그 주변에 또 호숫가를 둘러놓고 카페나 이렇게 좀 약간의 그 먹을거리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호수공원만으로도 사실 거의 하루 코스가 될 정도로 너무너무 행복한 곳이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청취자분께서 아까 정 의원님 제가 군산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오, 저도 놀랐습니다. 저는 친언니와 군산 가을 여행할 때 행복한 추억이 있어요. 가을과 아주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이런 의견. 가을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계절마다 가는데 가을 겨울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군산이. 그리고 4747님, 저는 군산에 출장 갔다가 점심구를 잘못 먹고 하루 종일 벌벌 떨다가 다음날 왔습니다. 남들은 군산에 좋은 추억만 있다던데. 의견 보내주셨어요. 사람마다 한번 다시 다르겠죠. 가시면 어떨까 싶어요. 맞아요.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 않으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럼 군산하면 또 어떤 게 좋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 새만금 방조제예요. 새만금 방조제, 거기 방조제 한번 올라갔다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군요. 일직선으로 도로가 네. 끝이 안 보여가지고 어떻게 이런 도로가 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새만금 방조제 자체가 그 방조제만으로도 40km 가까이 되는 33.9km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은 새만금 방조제로 가는 길이에요. 사실 방조제도 너무 좋지만 가는 길요? 가는 길이요. 예. 이제 한 13km 정도의 일직선 도로잖아요. 양쪽이 이렇게 바다가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바다가 양쪽으로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뭐 풍광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이제 외국 여행 가면 비스타 포인트라고 많이 하는 이렇게 차 세워놓고 사진 찍는데 네. 그런 데가 한 3군데 정도 있거든요. 또 오른쪽엔 비스타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뭐 해 지는 걸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바다 쪽을 바라볼 수 있고 예. 그리고 왼쪽으로는 간척지가 조금씩 약간 부분적으로 있어서 거기서 이제 2023년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잼버리 대회라고 하면 이제 옛날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들. 옛날에 강원도인가 어디서 열렸던 거죠? 그렇죠. 고성에서 한번 있었던 고성인가요? 거. 네. 그런데 2023년 이제 새만금에서 계획이 되고 있다고 하고 네. 올해도 아마 그 예비 회의가 열렸다고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172개 회원국이 있더라고요. 172개면 거의 세계인들이 다 스카우트를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예전에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생각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쪽에 이제 막 이렇게 단복들 입고 세계 알록달록한 친구들 2023년에는 모일 수 있겠죠 아마. 이럴 때 보면은 호피디의 이 뭐랄까 섬세한 감성에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새만금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보이스카우트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 못했어요. 저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것도 좀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렇게 이렇게 딱 제복이라는 게 그 당시에 어린 나이였는데도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런 거 입고 막 이렇게 다니면 텐트 치고 막 뭐 이렇게 매듭법 배우고 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부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저는 군산에 가면 먼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빵집에 가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빵집이 좀 쉬웠는데 요즘에는 정말 시간별로 빵이 나오는데도 그 시간에 정말 한 1시에 나오면 1시 5분이면 끝나요, 빵이. 2시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아. 그래서 딴빵을 사요. 딱 2가지 빵만 팔리거든요, 거기서. 네, 맞아요. 팥빵하고 야채빵. 네. 다른 빵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카스테라 이런 거 사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입장 자체가 줄 서야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다른 빵을 사면 상관없고. 다 상관없어요? 네. 물론 이제 1시 5분에 그 빵이 다 팔리면 어쨌든 줄 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만 되면 딱 줄을 서서 하는데 그래서 빵을 사고 이제 옆에 편의점이 여러 군데 있어서 커피 우유를 산 다음에 새만금 방조제로 갑니다. 그리고 코스가 그렇게 되는구나. 저는 루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가서 주로 이제 혼자 많이 가는데 새만금 방조제 그 13km 정도의 길을 이렇게 중간 잠깐 서서 사진도 찍고 바닷바람도 맞고 하고선 도착을 하면 이제 왼쪽으로 그러니까 새만금 방조제 가는 길로 따라서 그 방향에서 왼쪽으로 이제 공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앉으면 새만금 방조제가 바로 밑으로 내려다 보이네. 네. 근데 저는 거기 앉아 있으면 그렇게 편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자기하고 잘 맞는 데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데가 맞고 일단 사람이 별로 없고요. 줄을 쓰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밀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건 전 너무 좋은 것 같고 특히 요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거리 두기가 자연적으로 가능한 곳이기도 하고 근데 거기 있으면 이렇게 그 수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또 배가 통과도 했다가 통과하지 않았다가 맞아요. 그리고 방송도 하고 그래서
제법 심심치 않고요. 그 방조제 끝이 변산 쪽으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간척지라는 것이 참 뭐라고 할까? 그게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없었던 것을 물을 막아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가끔은 경외감도 느끼기도 하고요.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으로 저는 단연 새만금 방조제를 꼽게 돼요. 이상하게도. 근데 또 사실 환경단체에서 상대 반대도 많았었잖아요. 간척지 만드는 과정에서도 변산 있는 쪽에 갯벌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방조제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변산 있는 쪽의 풍광이 많이 망가졌다. 그런 점도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다 만들어진 걸 지금 어떻게 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역사가 그리고 새만금 간척의 역사가 오래됐죠. 네, 맞아요. 상당히 이미 그래서 공사가 다 진척이 됐고 저는 이제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지만 가보면 확실히 근데 또 우리가 평소 보지 못했던 풍경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건 굉장히 낯선 모습이거든요. 근데 1914님께서 선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외국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선유도 쪽은 안 가세요? 선유도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너무 좋은데 거기도 사람이 많아요. 선유도도 많아요? 선유도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방조제가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선유도가 훨씬 가까워졌어요. 네,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글이 지나서 이제 선유도로 가는데 선유도에 가면 거기도 이제 역시 관광지죠. 거기도 이제. 그래서 분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 해수욕장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 자꾸 나누다 보니까 생각이 계속 나네요. 그 고군산도라고 해서 거기 정말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배 타고 예전에 갔던 곳인데 거기도 다 연결이 돼. 새만금 방조제가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고군산도가 바로 앞에 보이는 굉장히 낯선 그것도 장면이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전에 풍광을 아시는 분들은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미 방조제 들어놓은 이후에 군산을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비교도 재밌을 것 같네요. 전에 가보셨던 분들 같으면. 그렇죠. 한번 가보시면 다시 한번 어떻게 가서. 변했는지 또 거기 안에서 또 정치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군산 가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짬뽕이죠. 짬뽕집 너무 많고요. 간장게장도 맛있는 집도 있고. 그리고 또 소고기 묵국 파는 아주 유명한 집도 또 있고요. 조금 이따가 끝나고 알려주세요. 네. 그 유명한 집은 제가 또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있긴 한데 그 전에 말씀드리면 여기 또 제가 그때 아이템으로 한번 했던 동네 서점도 꽤 괜찮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요? 저는 서점은 못 가봤네요. 군산에서도 그런 에디션, 군산 그 동네 서점의 에디션들을 파는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군산이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여행, 그런 약간 레트로함, 이런 북고적인 걸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제 군산에 생기는 카페나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하게 그런 테마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보시면 이렇게 정말 그 레트로 복고적인 음식점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들이 너무 많아서 눈이 정말 호강하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짬뽕 얘기하시다가 좀 더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아이디 J로 시작하시는 청취자분께서 군산이라 60여 년 전 20여 년간 어린 시절 성장했던 고향 가고 싶네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요. 고향이시구나. 네. 군산이. 근데 군산 분들은 지금 우리가 요즘에 짬뽕 유명해져가지고 짬뽕 성지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것도 줄 서지 않으면 못 먹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늘 그러고 드셔봤던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제 부럽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근데 짬뽕이 왜 그렇게 갑자기 군산이 유명해졌을까? 군산 사실 해안 도시니까 해산물은 물론 풍부할 텐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 짬뽕의 그런 원리는 모르겠는데 거기 아무튼 짬뽕집이 몇 군데 유명해요. 제일 유명한 데가 또 있지만 그래서 그 집들도 계속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중국과 이제 바다 건너면 중국이니까 중국인들도 좀 들어왔을까요? 잘 모르겠죠.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곳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소고기 묵국집 바로 앞에 초원사진관이라고 있어요. 초원사진관이 8월의 크리스마스. 그 배경이죠, 바로. 그래서 심은하 씨가 그 주차 단속하고 타고 다니는 티코도 거기 있고요. 초원사진관 앞에는 사람들이 언제나 북적북적하고 그 앞에 사진 찍으려고. 8월의 크리스마스가 사실 98년도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올타임 모든 사람이 즐기는 영화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TV에서 나오고 사실 심은하 씨나 한석규 씨의 그런 풋풋한 모습들을 볼 수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줄 서는데 안 가지만 초원사진관은 꼭 갑니다. 아, 저도 안 가봤는데 네. 갈 기회 있으면 한번 꼭 가면 가고 되게 싶네요. 감성적으로 자극이 됩니다. 확실히. 네. 네, 3204님께서 오늘 힐링하고 싶었는데 호피디님 목소리 듣고 상상하면서 행복해지네요.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감수성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해주면서 어딘가 약간 좀 뭉클하게 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건드리는 느낌이에요. 호피디님한테 참 대단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설마요. 네. 근데 마지막에 저 말고 다른 분이 아마 저희 8월의 크리스마스 OST 중에 한 곡 들으면서 끝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호피디 언박싱 KBS 라디오센터 김우상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호피디가 추천한 곡이죠. 한석규 씨가 부른 8월의 크리스마스 들으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잊은